안녕하세요. PB 출신 멘토 문과 끝판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도 상반기 한국투자증권 PB 자소서 문항을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싹 다 말아드릴 거예요. 그냥 문항 몇 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다 쓸 거라서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의해 주셔야 하는 거는 오늘 제가 쓴 자소서를 그대로 본인 거에 붙이시거나 문장을 베끼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원자들이랑 문장이 겹치면 어디서 첨삭 받고 왔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풀어 나가는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국투자증권 자소서 문항 특징을 같이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문항을 보면 저는 한투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좀 많이 느껴져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3번에 해당 직무를 위해 준비한 것을 물어보고 있고 KB증권에서는 두 번째 문항에서 회사의 전략을 물어보고 있고요. 미래에셋 작년 공고에서는 역시나 두 번째 문항에서 직무를 위해 준비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들에 지원하기 위해 특히 증권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봤는지 관련된 공부를 해봤는지 또는 경력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투 문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서도 직접적으로 직무 역량을 묻지 않아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제가 한투 자소서를 18년도 거부터 분석을 했는데 삼성처럼 그동안 문항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투에서는 직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보다 일할 태도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서류 맨 앞 이력사항에서 기본적인 자격증, 어학, 학점 등을 적지만 자소서에서 스펙에 관련한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 약간 스펙적으로 뒤처지더라도 얼마든지 자소서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컨설팅 고객들도 실제로 보면 스펙이 그리 뛰어난 게 없는데도 PB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서류까지는 통과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주식을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인성적으로 갖춰져 보여서 한번 면접 보고 싶거나. 또 두 번째로 한투 자소서를 쓰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에요. 사실 어느 자소서를 써도 주의해야 하는 사실이긴 한데 한투에서는 지원자의 성격과 됨됨이를 더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내에서 지원자의 캐릭터가 일관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이고 실행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엄청 했는데 갑자기 5번 문항에 본인이 PB에 적합한 이유에서는 꼼꼼함, 섬세함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약간 결이 안 맞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는 하나로 쭉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쓸 글감들을 추릴 때 유사한 성격의 경험들만 추려서 뽑아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한투는 글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거는 핵심만 딱 짚어서 이야기하라는 거고 소제목을 굳이 안 다루셔도 된다고 봐요. 500자 이상이면 소제목을 쓰는 게 좋은데 한투에서는 꼭 넣어야겠다 하는 소제목이 아니라면 본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점을 세 가지 짚었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문항을 써보러 가볼게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제 고객들의 경험을 좀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이제 증권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경험들 위주로 추렸고 이 경험들에서 어떻게 핵심 키워드랑 단어들을 뽑아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상의 이름 인물을 문돌이라고 해볼까요? 이 문돌이가 해본 경험들 좀 어디서 한번 다들 본 것 같지 않으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지원자들 100명 보면 한 70에서 80명 경험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1번 문항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성격을 알려달라는 뜻이에요. PB를 일하기에 핏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궁금해하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가치관을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살면서 중요하게 또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험을 적으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아까 1번 소재를 같이 엮어볼 건데요. 문돌이가 교내 취업센터로 다녀왔고 선배의 취업 플랜카드를 봤다고 했던 내용에서 저는 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서 써볼게요.
첫 단락에서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관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자 플랜카드 소재를 활용합니다. 그 선배가 증권사에 취업했네? 나도 한번 증권사를 입사해보고 싶다. 이렇게요. 의외로 이 2번 문항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쌤, 저는 살면서 크게 실패해본 적이 진짜 없는데요. 이런 좀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엄청 큰 실패는 없어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항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소재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이건 실제로 23년 하반기 합격자분 자소서의 일부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문제 상황이라고 느낀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만 서술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기본 구조는 본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실패 경험을 쓰시고 그게 없다면 이 순위로 목표가 좌절됐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소재를 쓰세요. 저는 이 실패 극복 문항의 소재로 학점 관리 실패를 쓰겠습니다. 사실 망한 학점이라는 소재는 내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갈려요. 얼렁뚱땅 놀다가 학점 망가졌으면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할 거 다 해보고 진짜 나한테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찾게 됐다 완전 땡큐. 왜냐면 실제로 제가 학점이 2.7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 구조를 보실게요. 간단합니다. 실패했던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뭘 배웠는지 2단 논리예요. 3번, 제가 증권사 자소서만 300권을 넘게 보다 보니까 성취, 성장, 높은 급여 이런 문장과 단어를 다들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쁘다? 쓰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저 내용만 있으면 약간 곤란합니다. 이제는 플러스 알파를 써주셔야 해요. 또는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도 직접적으로 저는 성취 광이에요 쓰는 게 아니고 완곡하게 왜 나한테 성취가 중요하게 됐는지, 높은 급여가 중요하게 됐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투자 동아리 활동을 소재로 써볼게요. 여러분이 꼭 제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자소서에 경험 나열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못 쓰는 사람들은 여기서 꼭 투자 수익률만 줄줄 읊고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왜 투자했는지만 나열을 하거든요. 좀 뽑히는 매력적인 자소서는 자기 생각, 자기만의 배운 점과 인사이트가 들어있어요. 나열식으로 나 얼마나 투자 잘했는지 물어보려고 이 문항이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이 점만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논리 구조는 첫 단락에서 내가 왜 투자를 즐겁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투자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기에 내가 PB라는 직업을 희망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이 문항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PB의 성향을 중점으로 또는 PB의 진짜 업무를 중점으로요. 그러니까 진짜 드라이하게 PB의 사전적 정의를 쓸 수도 있죠. PB는 고객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PB에 대한 느낌과 사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는 게 훨씬 생동감 있고 읽히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친구가 PB라는 직업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PB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제 사견입니다. 제 취향이지만 투자 경력이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는 PB에 적합한 이유를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애초에 PB라는 직업은 메인이 영업이에요. 물론 투자 경험 쓴다고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쓰실 거면 철저하게 재무제표 분석 역량,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본 경험, 또는 중고 신입이시라면 실제 했던 업무 중에서 배웠던 실무적 관점을 적어주세요. 그렇게 못하고 애매하게 투자를 한번 해봤다 이 정도면 그냥 본인의 성향이 왜 적합한지 쓰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비유하자면 전자제품 판매사원이 자기소개서에다가 본인이 핸드폰 덕후다, 부속품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만 아무리 어필해도 뭔가 굳이 뽑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보다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떻게 해서 PB로서 영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자의 성향을 중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항의 소재로는 강남구 과외 경험을 써볼게요. 배운 점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이었죠. 이 문항의 서술 논리 구조는 이래요. 처음에는 본인의 경험을 빠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배운 점부터 냅다 써주세요. 경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내가 해당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서술해 주시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적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때 배운 것들 덕분에 나는 양질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다. 그래서 PB로도 잘할 수 있다고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매우 많은 문항이에요. 내 인생 자체의 꿈을 적어야 하는 것이냐, PB로서의 내 커리어를 그려야 하는 것이냐 어려워하시는데요. 둘 중에 더 자신 있는 것으로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인생 목표를 쓰실 때는 나의 목표를 적고 한투라는 조직이 가진 성격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쓰셔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성취병자예요. 그런 나한테 빡센 영업 환경인 한투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쓰시라는 거예요. 또 PB로서의 목표를 쓰실 때는 내가 커리어의 최종 목표를 어떻게 찍고 있고 한투의 영업 환경이 나한테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입 입장에서는 같은 증권사에 있던 중고 신입이 아닌 이상 한투 내부 사정이 어떤지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아실 바에는 저는 오히려 인생 목표를 쓰는 게 좀 더 적합하다고 추천해드립니다. 논리 구조는 이렇게 짜봤어요. 나는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꿈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운용사 일을 할 때였고, 한투는 어떠한 부분에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요. 어떠신가요? 제 문항 작성 방법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고객들 자소서 컨설팅 해줄 때도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로 작성을 하고 있고, 또 합격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소서 서술한 방식을 여러분께서도 좀 이리저리 뜯어보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 받으셨으면